자 여러분, 일단 지금 해피가 패치되고 며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님들. 왜냐면 이게 지금 게임 방식이 버프와 너프가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괜히 회피를 뺐다가 또는 회피를 갔다가 또 딸깍 한 방에 모든 걸 뒤엎어야 하는 상황이 올까봐 무서워서 안 건들고 최대한 기다리고 그랬어요. 뭐가 제일 좋을까 하면서 시청자분들이랑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종족 이해도가 이제 있던 명중들 있죠. 명중들을 다 뺐습니다 여러분. 싹 다 빼고 그냥 회피만 넣었어요. 지금 보시면 강타 자리에도 지금 회피가 들어간 거 보이시죠?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궁성은 회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회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공명치를 가면 뽕맛이 있긴 합니다. 엄청 세거든요. 엄청 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회피를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경계의 눈에 있는 회피 200이 증가되는 거를 버리는 거야. 이제 궁성은 회피 200 패시브, 명중 100 패시브, 치명타 저항 깎는 거 300 있죠. 근데 여기서 회피 200을 아예 버리는 거야. 공명치를 가면은. 그러면 조금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거겠죠 님들. 어떻게 보면 손해를 좀 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거 회피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바로 마르쿠탄. 마르쿠탄에서 나오는 명중 300과 그 다음에 전염의 룬, 여기서 오는 명중 거의 한 3, 400, 그러면 700 정도죠 명중이. 근데 이거보다 회피를 높게 맞출 수가 있냐는 거야 일반 사람들이. 이거 이상으로 회피를 맞춰야 하는 거지. 600 이상 차이 나게. 불가능해요 솔직히. 이 이해도를 모든 슬롯을 추가 회피를 하지 않는 이상, 영웅 장비를 끼지 않는 이상 이 회피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유의미한 회피는 지금 4000입니다 여러분. 4000인데 이 4000을 하려면 일단 마석이 5줄이어야 하며, 각반에서 지금 올라오는 회피가 지금 40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응용이나 군단장을 껴야만 가능한 수치라는 거야. 10부장이나 100부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가능하기가 너무 힘들어. 말도 안 되게 그 4줄이 뜨지 않는 이상. 뭐 응기룡 또는 군단장 플러스 올 이해도 회피 플러스 마석 회피를 갈 거 아니라면 공명치를 하세요. 자, 공명치를 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민첩이랑 회피를 빼는 거죠. 민첩이랑 회피를 빼고 뭐를 넣냐, 체력과 상저입니다 여러분. 체력과 플러스 상저, 그리고 의지. 체력이랑 이제 의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한쪽은 체력이 들어가고 어느 한쪽은 의지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200 근사치까지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부위에 상저를 다 맞추는 걸 목표로 플레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응기룡이 없을 거기 때문에 응기룡이 없다는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공증이나 이런 것들은 좀 포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공증이나 뭐 강타 증가나 뭐 이런 것들은 좀 포기를 하면서 체력, 의지, 상저 플러스 이제 공명. 근데 이러면 5줄이잖아. 그러면 이 피해 증폭 같은 건 어떻게 붙이냐, 여기서 피해 증폭을 하는 거죠. 그럼 진솔님 한 둘 셋 넷 다 6줄인데요? 이게 왜냐면 상저 말고 이제 체력이나 의지 같은 경우는 한쪽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한 곳은. 그 다음에 어느 한 곳에는 또 다르게 체력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서로 맞추다 보면 이게 200의 근사치로 가는 거예요. 200 다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200 근사치로만 가면 돼요. 그건 자신이 영혼강이 들어갔을 때 체력이 8이 더 올라가네?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를 빼고 넣어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신에 맞춰가지고 플레이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귀걸이랑 이런 쪽에서는 명중, 공격력, 치명타, 명중, 공격력, 치명타, 명중, 공격력, 치명타, 집눈, 약간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 같은 경우는 반지 두 짝은 좀 중요한데요, 천칭이 잘 떴을 경우에는 액티브 스킬을 7개까지 20레벨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궁성 같은 경우는 저격, 속사, 광풍, 조준, 송곳을 제외하고는 20레벨을 찍어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면 표적 화살 같은 경우는 20레벨 찍어서 여기서 반각을 넣어도 좋고 연속 시전을 넣어도 너무 좋은 스킬이에요. 근데 이거는 밀려남과 막기 및 회피를 무시하는 것만 있어도 얘 제 역할을 다 해요. 어차피 다 하기 때문에 얘는 20이 급한 게 아니야. 20이 급한 거는 얘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는 게, 이 천칭에서
이 5개 중에 1개를 챙기고 나머지는 집중의 눈이나 이런 게 올라가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왜? 이게 하나만 들어가는 순간 1개만 들어가도 새로 맞추는 이 아르카나들이 엄청나게 쉬워지거든요. 만약에 저격이 지금 3레벨이 붙었잖아요. 1개만 붙어도 이 양피지에서 제가 지금 순수의 양피지를 챙겨야 되는데 저격을 뺄 수 있다는 점, 또는 저격을 1레벨만 가져가도 된다는 점, 이게 엄청나게 큰 게 뭐냐면 제 성배가 지금 저격이 있죠. 이 저격을 빼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성배에서 저격을 빼고 저는 지금 나침반에서 조준을 챙겼기 때문에 나침반에서 조준도 빼도 돼. 그럼 내가 필요한 게 뭐야? 광풍이랑 속사죠. 그러면 송곳, 광풍, 속사 중에 양피지랑 성배로 이 왔다 갔다 조절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칭에서는 오히려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액티브를 많이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송곳에 저격에 뭐 속사에 표적까지 해가지고 이거 싹 다 20 찍으면 더 이득 아닌가? 20이면 20 많으면 다다익선 아닌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20이 다 찍힌다 한들 반지에서 땡겨야 된다는 거예요. 반지가 1000부장 100부장이 올라가면 명중이 28이 되고 해피가 24가 되고 여기서 공격력이 더 올라가요. 여기서 공격력을 챙길 수가 있어. 이렇게 17까지. 그래서 나는 오히려 생각을 하는 게 이 5개만 확실하게 찍는다는 거야. 확실하게 5개만. 다른 거는 보지도 마. 5개만 찍고 나머지는 공격력이나 치명타를 더 챙기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공격력에 치명타에 체력에 상저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회피가 없어지면서 조금 불합리한 거를 상저 의지와 체력을 통해 가지고 궁성은 경계의 눈에 최대 생명력 % 증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면 또 맛있는 아르카나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아르카나를 뭘로 가냐? 이러면 아르카나도 좀 맛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회피작이 조금 너프가 된 게 아르카나인데 이 순수라는 셋이 나왔죠. 순수 4셋은 확정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면 천칭에서 파괴 운명을 챙기면서 궁성의 100%에 도달하는 공캡을 더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순수의 천칭을 가야 돼요. 그리고 4세트가 치명타 피해 증폭 5%가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로 4셋을 가야 되는데 이 회피셋을 가게 되면 이 순수를 못 가요. 왜? 이게 죽음이기 때문에 자유를 챙겨야 되죠. 그래서 회피셋은 이 자유를 챙기는 활력의 나침반을 끼고 순수의 양피지를 껴야 되는데 이게 운명입니다. 운명은 궁성한테는 쓰잘데기가 없는 옵션이야. 그래서 회피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회피작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순수 4셋을 가려면 순수의 양피지를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남준이 형이 회피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건 어쩔 수가 없고, 하지만 공명치를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기분이 좋죠. 왜? 나는 치명타를 가고 민첩을 이제 없애니까 뭐가 필요하냐? 죽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순수 4셋을 죽음까지 가주면서 치명타를 좀 더 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 생명의 양피지를 낄 수가 있어요. 활력의 양피지를 껴야겠죠. 왜냐면 성배를 공간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배는 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활력을 2셋을 끼긴 해야 돼. 활력의 양피지를 끼면 이게 생명이 올라가거든.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궁성은 경계의 눈으로 최대 생명력까지 증가하면서 상저를 챙기고 이제 양피지에서 체력 스택까지 챙기면서 되게 맛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드라의 팔찌나 심연의 팔찌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자유를 빼고 뭐를 넣냐? 환상을 넣는 거야. 심연의 팔찌 기준으로는 자유를 빼고 환상을 넣고, 루드라의 팔찌 기준으로는 자유를 빼고 환상을 넣고 여기에 생명을 추가하면 됩니다. 생명. 그래서 공명치를 하더라도 체력, 상저, 의지에 제가 말했던 아르카나 세팅과 팔찌도 생명으로 살짝 더 추가를 해준다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안 녹는 상황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회피는 옛날에 2800에서 3100 정도의 회피가 어차피 잘 안 터졌어. 근데 차라리 이 이상의 고점을 노리는 사람들보다 제가 말했던 이걸 하면 장점이 뭐냐면 바로 펫 이해도입니다. 펫 이해도를 진짜 그냥 맛있게 갈 수 있어요. 왜 맛있냐? 이 분석 효과를 눌러보시면 추가 해피 하나만 보는 이 친구보다 얘는 명중, 치명타 1슬롯에는 이거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1슬롯 명중 플러스 치명타. 1슬롯에서는 추가 공격력이 안 떠요. 그래서 명중, 치명타. 근데 여기서 나는 플러스로 진짜 킥이 생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웅 메고빌. 자, 2슬롯 추가 공격력 뜨죠. 추공 16 플러스 최대 공격력 20 근처 19, 20. 이것도 저는 챙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괜찮아요. 진짜로.
최대 공격력 20이 추가 공격력 12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데 그래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치명타 공격력 20, 이거는 20에서 타협 못 봅니다. 여기서 또 명중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력이 뜨는 곳에서 명중을 챙기면 조금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명중은 39나 40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자는 거야. 그 다음에 치명타까지 3슬롯 강타겠죠. 4슬롯은 또 가면 또 1슬롯이랑 똑같이 갈 거예요. 이거랑 똑같이. 자, 5슬롯 이거랑 똑같아. 6슬롯 피해 내서 7슬롯 1슬롯이랑 똑같을 거예요. 자, 8슬롯 이거랑 똑같을 거예요. 자, 9슬롯 강타. 어느 정도는 걸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챙기면 장점이 뭐냐, 일단 공격력이 존나게 세집니다. 공캡 100% 기준으로 추공 16이 공격력 32 증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악몽의 날개에서는 추공을 60을 올려주고 치명타를 35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명중을 35를 올려줘요. 자, 이러면 이 이해도 슬롯 기준으로 추공 60이면 추공 맥스옵 기준으로 4개예요. 4개. 일단 추공 맥스옵 기준 4슬롯 가치가 있고요. 치명타도 2슬롯 가치가 있고 명중도 거의 1슬롯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명타도 1슬롯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총 이 악몽의 날개가 6슬롯의 가치가 있어. 근데 회피작을 가는 사람들은 푸른 파도의 날개를 기죠. 회피 35와 치명타 35는 2슬롯밖에 안 돼요. 가치가. 치명타 저항 1슬롯에 회피 1슬롯이죠. 그래서 공명치를 갔을 때 저점이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 저점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게 공명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거기다가 이 공간을 지배하는 자를 끼던 우리가 베르테론의 성자를 가든 천부장의 오른이나 천룡의 계승자 이거를 끼든 피해 내성을 더 챙길 수 있다는 것도 킥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회피작을 안 갈 거면 응용왕을 안 가는 게 좋아요. 이 응용왕을 가는 이유는 5슬롯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회피작을 좀 더 올릴 수가 있고, 회피 같은 경우는 피해 내성이 낮더라도 한번 터지기만 하면 아예 딜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높이면 높일수록 좋은 게 회피예요. 근데 그 회피를 높일 수 있는 게 응용왕인데, 응용왕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명치를 가는 입장에서는 PVP 피해 내성을 챙기는 게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왜? 피해 내성은 파티 사냥을 하거나 수호성이나 이렇게 하면 피해 내성은 쭉쭉쭉쭉 올라가서 80%를 뚫어요. 근데 PVP 피해 내성과 PVP 피해 증폭 같은 경우는 이 피해 증폭으로 뚫을 수가 없는 수치라는 거예요. 격앙 플러스 불패 플러스 보빗 이런 거 들어오다 보면 피해 증폭이 피해 내성을 뚫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근데 PVP 피해 내성을 뚫는 거는 PVP 피해 증폭밖에 없어.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응용을 갖고 회피를 갔지만 여러분들은 돈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PVP 피해 내성을 챙기라는 거야. 강타나 공격력 증가나 이런 것들은 못 챙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했던 이 상저 의지 공명 이런 거를 다 챙길 수 있을 거예요. 체력까지. 그렇게 가게 되면 또 장점이 뭐냐, 공명치의 장점은 PVE에서도 세집니다, 여러분. 궁성분들이 PVE 딜미터기를 딱 깠을 때 약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죠. 그 이유가 뭐냐, 회피를 가는 것도 있었는데 치명타를 좀 못 올리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추공과 치명타를 또 챙겨가지고 많은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나는 지금 응용도 많이 맞췄고 회피도 3200이다 3300이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드릴게요. 고점의 궁성이죠. 고점의 궁성 극회피 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제 기준에서도 회피 4000에 근사하는 궁성이 저희 서버에도 저랑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명중을 3700 이상을 찍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한두 명 때문에 이걸 간다? 그것만으로도 이득이에요. 그 사람만 피하면 돼요. 그래서 극회피를 가는 게 좋다. 근데 극회피도 빡세요. 풍이나 불패나 이런 거에 명중 추가가 너무 많고, 명중 3700 찍기는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직접 지금 한번 뛰어보고 제가 지금 회피를 좀 많이 올렸어요. 이 상황에서 한번 맞아보니까 확실히 회피가 효율이 나온다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점의 궁성은 극회피를 가면 어떻게 되냐, 명중을 싹 버리는 거예요. 왜? 애매한 명중은 의미가 없어. 어차피 회피를 4000 이상 찍을 사람 아니면 3000 초반인 사람들은 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어차피 명중 필요 없어. 어차피 내가 명중 애매하게 가져가봤자 PVP 회피만 챙길 거면 회피만 가지 않는 이상 4000 이상을 못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중을 어차피 애매해져요. 영혼 각인으로만 챙기면. 자, 그러면 이 명중은 어차피 3200 근처에 있는 애들은 회피를 내릴 거고, 그리고
4000한테는 어차피 50% 캡으로 박힌다. 자, 그러면 명중은 1000이나 2000이나 2800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옵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중을 싹 내립니다. 영혼 각인과 모든 걸 다 빼면 2000 근사치가 나올 거예요. 기본 명중이 있고 그 다음에 전념의 룬이고 그 다음에 마르쿠탄 다 찍는다는 가정을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명중이 PVP 명중까지 합치면 2000 근사치로 갈 거야. 지금은 저는 좀 오버가 되어 있죠. 왜냐면 여기에 있는 명중들을 다 바꿔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무의 요람을 돌아서 조율석을 좀 뽑아서 이 명중들을 다 바꿀 겁니다. 저는. 그래서 명중 근사치는 2000 근사치로 맞추고요. 회피는 4000 근사치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전 여기서 명중을 빼고 뭘 넣을 거냐, 치저와 치명을 넣을 겁니다. 이 민첩을 갔을 때 치명타 저항 증가를 좀 활용하고 싶어가지고 치저를 챙길 거고요. 치명을 챙겨서 저는 치명을 2400에서 2500을 노릴 거고 치저를 1700까지 맞출 거예요. 치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옵션이다. 50% 캡이 넘어가도 이득을 봐요. 치명타가 80% 캡이거든. 그래서 치저 1000일 때 치명타 2000한테 맞으면 80% 확률로 치명이 터집니다. 근데 치저가 1500일 때 치명타 2000한테 맞으면 50% 확률로 터져. 그러니까 치저가 여기서 1700까지 가면 치명타 2000한테 맞았을 때 30% 확률로 치명이 터진다는 거야. 치저 1700을 찍었을 때 치명타가 어느 정도이든 무조건 이득을 본다는 거야. 근데 이제 너무 치저에 목 매달지는 말고 전 치명타까지는 목 매달 겁니다. 치명타는 꼭 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석 같은 경우는 회피랑 플러스 치명타 저항이랑 치명타까지 세 개를 같이 전 노리면서 회피를 어느 정도 이상 플러스 알파로 챙기는 그런 느낌으로 전 마석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전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궁성이 이번에 회피가 너프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너무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공명치를 가셔서 이 뽕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그래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모두를 상대하는 세팅은 좀 없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곧 있을 그 PVP 개수 패치가 킥일 거예요. 얘가 문제야. 얘가 나중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 완전 대격변일 것 같거든요. 지금 그냥 조금 힘들겠지만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지금 딱 봤을 때 공명치가 들었을 때 와 진짜 좋아 보이죠. 그러면 이 공명치를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제일 추천하는 거는 이 개수 패치 후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또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엘리온식 패치를 하는 아이온이 문제다.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을 조언은 해드릴 수 있는데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시고, 제 말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가시면 되는 거고요. 울림이 없었다면 안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박시 여러분들 말이 다 맞으니까 댓글로 반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박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정보, 여러분들의 의견, 혹시나 뭐 좋은 세팅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